여러분,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 보셨습니까? 비명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안전자산의 왕이라 불리던 금값이 단 하루 만에 9.5%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43년 만에 최악의 폭락입니다. 목요일에 5,595달러를 찍었던 금값이 금요일에 4,895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점 대비 14.9%가 사라진 겁니다. 은은요? 더 참혹했습니다. 하루 만에 31%가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악입니다. 121달러를 찍었던 은값이 78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범인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스컷 베센트 재무부 장관, 두 번째는 케빈 워시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케빈 워시의 이력을 뜯어보던 월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우리는 더더욱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남자의 이력서 한 구석에 아주 익숙한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팡.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로켓 배송 쿠팡 맞습니다. 이 남자는 2019년부터 쿠팡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 시장을 뼛속까지 들여다본 인물입니다. 와, 한국 기업 임원 출신이 미국 연준 의장이 된다고? 그럼 한국 경제 좀 봐주겠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쿠팡맨의 등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값을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원달러 환율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남자. 오늘 영상에서는 금값 폭락의 진짜 배후와 쿠팡 출신 연준 의장이 몰고 올 한국 경제의 쓰나미를 긴급 분석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금값 폭락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1월 27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심각한 실언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대답? I think it's great. 평소였다면 그냥 넘어갈 말입니다. 트럼프는 원래 뭘 물어봐도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을 들먹이면서 유럽과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함대를 보내고 이란과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셀 아메리카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 중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금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달러 약세? 좋은데?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됐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5,080달러에서 5,600달러로 이틀 만에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1월 28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긴급 수습에 나섭니다. 우리는 강달러 정책이다. 스트롱 달러 팔리시. 베센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금값이 폭등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이 금 선물 숏 포지션을 잔뜩 들고 있거든요. 금값이 오르면 이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베센트의 한마디에 금값 상승세가 일단 주춤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금요일 두 번째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 그는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금값 대폭락이었습니다. 왜 케빈 워시 지명이 금값을 폭락시켰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 월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 스탠퍼드 대학,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2006년 불과 35세의 나이에 미국 연준 이사가 됐습니다. 역대 최연소였죠. 장인은 세계적인 화장품 제국 에스티로더의 회장입니다.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진 남자죠. 그런데 이 화려한 스펙보다 시장이 주목한 건 따로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양적 긴축의 신봉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 이사로 있으면서 다른 이사들이 돈을 풀자고 할 때
혼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돈 풀면 안 된다.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돈줄이 조여진다. 양적 완화는커녕 양적 긴축이 올 수 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르고 금은 폭락한다. 금요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8% 급등했습니다. 금은 9.5% 폭락, 은은 31% 폭락, 구리도 5.7% 빠졌습니다.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는 하루 만에 62%가 증발했습니다. 그야말로 귀금속 대학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때와 닮았느냐? 1974년 금값 대폭락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197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71년부터 3년 동안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35달러에서 195달러로 무려 460%, 5.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974년 대조정이 시작됩니다. 20개월 연속 하락폭은 47%였습니다. 195달러였던 금값이 103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70년대 전체로 보면 금값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4배가 올랐습니다. 47% 폭락 이후 다시 반등해서 103달러에서 850달러로 8배가 더 올랐던 겁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금값이 2,000달러에서 5,595달러로 올랐습니다. 180% 상승, 2.8배입니다. 1974년의 460% 상승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 현재까지 14.9%입니다. 1974년의 47%에 비하면 아직 초반전이죠. 그렇다면 1974년처럼 20개월간 47% 폭락이 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74년에는 금값이 떨어질 만한 실물 경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1973년 오일 쇼크가 1974년부터 진정됐습니다. 인플레 끝났다는 분위기였죠. 둘째, 베트남전 종전이 눈앞이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군비 지출이 끝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당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였습니다. 금리를 10%까지 올려도 버틸 수 있었죠. 2026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전쟁,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까지 확전 중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120%입니다. 1974년의 4배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폭발합니다.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금리는 더 오르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1974년에는 금값이 떨어질 이유가 있었지만 2026년에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폭락은 베센트의 말, 케빈 워시의 상징성, 그리고 이걸 이용한 월가의 알고리즘 매도가 결합된 기술적 폭락입니다. 실물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케빈 워시는 2019년부터 쿠팡 이사회 멤버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죠. 쿠팡이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할 때 그는 이사회에서 전략 자문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소비 패턴, 물류 구조, 경제 상황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 출신이니까 한국한테 좋게 해주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빈 워시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수출에 의존하는지, 가계부채가 GDP의 몇 %인지, 부동산 PF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영업자 연체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가 연준 의장이 되어서 강한 달러 정책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환율 폭등.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3원입니다. 케빈 워시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긴축으로 가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1,500원? 시간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1,55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금 한국 경제, 솔직히 말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 부동산 PF 부실 위기, 내수 침체. 금리를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왜? 미국 금리가 높은데 한국만 낮추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한국 채권 다 팔고 달러 사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셋째, 수입 물가 폭등.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다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전기세.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지갑이 다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케빈 워시가 한국을 몰랐다면 어쩌면 봐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을 너무 잘합니다. 한국이 금리를 못 올리고 빌빌댈 거라는 약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나비 효과는 결국 여러분의 집값, 여러분의 대출이자로 연결됩니다. 케빈 워시발 고금리가 지속되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내년엔 금리 내리겠지 하고 버티고 계시죠?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안 내려가면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버티다 매물을 던지게 됩니다. 급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가지고 계신 분들. 고금리가 1년, 2년 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대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케빈 워시라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태풍이 몰아치는 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포만 주고 끝낼 수는 없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떨어지는 금 아직 줍지 마십시오. 1974년 사례를 보면 금값 조정이 20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이번에 그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기간 조정은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금값이 폭락하면 내가 산 가격 돌아왔어, 지금 팔아야 해 라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겁먹은 손이 털릴 때까지는 V자 반등이 어렵습니다. 유자형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가려 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겁니다. 금을 사고 싶으시다면 케빈 워시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확인한 후에 분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달러는 일부 쥐고 계십시오. 강한 달러 시대가 오면 지금 환율이 싼 겁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달러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달러뿐입니다. 셋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금리 인하하면 대출 갈아타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전략 수정하셔야 합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어쩌면 2027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이 시기를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 셀 아메리카의 귀환을 주시하십시오. 베센트의 강달러 발언으로 일단 셀 아메리카가 주춤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기 한 명당 1,000달러 지급,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에 2,000달러 지급, 방위비 50% 인상해서 국방 예산 1조 5천억 달러,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이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 아메리카 세력이 다시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을 겁니다.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쿠팡 이사회에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봤던 남자 케빈 워시. 그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으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강하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돈을 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돈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원 인준이 남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워시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인준이 통과된다면 금값 폭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저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를 유익하셨다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